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매출은 얼마를 일으켰는지 또 그 가운데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많은 기업들의 그 실적을 확인하고 있을 텐데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표의 확인인데 이 현금 흐름표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금 흐름표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통장 거래 내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이 기업이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을 발생시켰을 때 그 현금이 기업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통장의 거래 내역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이번 달 통장에 100억 원이 들어왔네, 혹은 다음 달 통장에서 50억 원이 빠져나갔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대부분 분기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정산을 하죠. 얼만큼의 제품을 팔아서 매출을 얼만큼 일으켰고 그 가운데 인건비와 판관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내가 번 돈은 이만큼이다라고 해서 영업이익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일까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발생했지만 그 돈이 실제로 기업의 통장에 들어오진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건설사가 공사기간 3년에 9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사가 공사 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은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실수령액만 매출액과 영업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이 건설사는 공사기간 3년 내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제로인 그런 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의 건설사와 같은 수주 산업들은 공정률에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컨대 30% 정도 1년 동안 공정률이 완료가 됐다면 이 건설사는 올해는 3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통장에 3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을까요? 들어오지 않았겠죠. 어차피 이 건설사는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그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매출과 영업이익은 발생했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건설사라든지 조선사와 같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들이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비단 수주 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현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어음이나 아니면 매출 채권으로 먼저 받아놓고 이것을 나중에 현금으로 교환하는 형식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실제 통장에 현금이 입금됐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가 어떤 기업들은 간간히 이것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매출 채권을 발행을 해서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된다면 매출 발생했지만 실제로 이 기업의 통장 거래 내역에는 돈이 들어온 내역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허위 매출을 일으켰구나, 이런 것도 우리는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금 흐름표에 실제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게 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팔았을 때 그 돈이 이 기업의 통장에 입금됐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들이 대부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공장을 증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계 설비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계 설비를 샀을 때에는 돈을 지출하게 되겠죠. 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 혹은 돈이 들어온 내역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많은 기업들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대출을 상환합니다. 아니면 증자를 하거나 감자를 해서 자본금이 늘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줄어들기도 하겠죠. 대출을 받아서 돈이 들어왔다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대출을 갚아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또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증자나 감자를 통해서 돈이 들어왔는지 빠져나갔는지 여부도 재무활동 현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 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마 재무제표 보신 분들은 재무제표상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없다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예를 들어 제가 이번 상반기에 국내 상장사 가운데 하나의 현금 흐름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8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서 이 기업은 실제로 통장에 846억 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244억 원, 괄호로 표시된 게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이겠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244억 원 마이너스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244억 원이 지출됐구나.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403억 원 마이너스로 표시됐기 때문에 한 이 정도의 대출을 갚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277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반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그걸 넘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 800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업은 본인들이 물건 판 만큼은 제대로 돈이 들어왔다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지금 봤던 것처럼 현금 흐름이 플러스일 때에는 기업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던 것이고요. 마이너스일 때에는 기업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겠죠. 그런데 현금 흐름표가 플러스라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기업은 공장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설비를 매수함으로써 돈을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걸로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좋은 겁니다. 반대로 조선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도크를 팔고 부지를 매각하고 온갖 자산을 팔았습니다. 그럼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는 돈이 들어온 것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으로 표시가 되겠죠. 통장에 돈 들어왔다고 우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공장 화재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플러스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공장에 불 났는데 이 기업에 돈 들어왔다 좋아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면밀히 살펴야 되고요. 어떻게 보느냐. 기업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가 있고요. 그 가운데 재무에 관한 상황, 그리고 그 아래로 들어가면 재무제표, 그 아래로 갔을 때 현금 흐름표를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현금 흐름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